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미국 배당 투자일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배당 투자일지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전체 계좌에서 보유 중인 미국 상장 ETF만 따로 합산하여 기록하는 일지고요. 모든 포트폴리오는 자산 배분 투자를 하고 ETF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매월 적립 후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합니다. 다른 일지와 다르게 미국 배당 투자일지는 배당, 현금 흐름이 늘어나는 속도를 기록하는 게 특징이고요. 2021년 1월 미국 ETF 자산 비교를 해보면 모든 수익률과 수익금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누적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 7월 일지까지 상반기 투자를 마무리했는데 그때 기준으로 캐피탈 게인 자본소득이 11.9%, 배당소득 디비덴드 인컴이 0.87%, 토탈 리턴 총소득이 12.78%를 기록해서 수익금으로는 7,100불 정도를 기록하고 상반기 투자를 마쳤고요. 2020년 7월 25일부터는 하반기 투자를 시작했는데 이때 단기 투자 자금이 증액이 많이 돼서 총 투자금이 3배 이상 늘었는데 그래서 수익률이 3분의 1 정도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죠. 투자금이 늘어서 토탈 리턴 같은 경우 4%에서 다시 시작했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일지를 쓰고 있는데 2020년 12월 일지 기준 날짜로는 2021년 1월 1일에 썼는데요. 전달에는 캐피탈 게인이 4.69%의 수익률, 디비덴드 인컴이 0.99%, 토탈 리턴은 5.67%가 나왔었고 총 수익금은 13,000불 정도 기록했는데 1월 일지를 쓰고 있는 2021년 2월 2일 기준으로 캐피탈 게인이 3.31%, 디비덴드 인컴이 1%, 토탈 리턴이 4.37%로 총 수익금은 1,400불 정도 나왔고 전달에 비해서 한 3,000불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미국 ETF 자산 현황 그래프로 살펴보면 2020년 1월 1일부터 누적해서 미국 배당 자산 현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파란색이 원금, 빨간색이 캐피탈 게인, 자본소득이고요. 초록색이 디비덴드 인컴, 배당소득이고 노란색 선 그래프가 예상 연배당 그래프인데 2020년 7월까지 상반기 투자 마무리되고 7월서부터 증액을 해서 투자 자금이 거의 5만 불에서 18만 불까지 늘어나잖아요. 3배 이상 늘었죠. 그래서 2020년 8월부터 새롭게 일지를 쓰고 있고 7월 일지 전까지 보면 3월 팬데믹 위기까지 포함해서 거의 손해 없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다가 제가 8월 달에 투자금을 증액했는데 9월, 10월이 조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9월, 10월 빨간색 캐피탈 게인이 거의 줄어들었죠. 다시 11월부터 반등을 해서 캐피탈 게인이 늘어나고 있었고 이번 1월 말에 조금 조정이 일어나서 다시 약간 줄어든 상태고 투자금이 증액된 이후로 아직까지 4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손해 안 나고 수익 중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수익은 거두지 못하고 있고 2021년 1월일치 기준으로 날짜로는 2월 2일에 쓴 건데요. 투자 원금은 19만 7천불이고 전달 대비 2,500불이 줄었어요. 캐피탈 게인 자본소득은 7,900불로 전달 대비 3,200불 줄었고요. 디비덴드 인컴 배당소득은 2,500불로 전달 대비 187불이 늘어나서 총 자산은 투자 원금의 자본소득과 배당소득 합친 거죠. 20만 7,600불 있고 전달 대비 5,500불이 줄어들었고요. 예상 연배당은 전달에 좀 많이 올랐다가 이번 달에 다시 좀 줄어서 2달 전이랑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2021년 1월 미국 ETF 리밸런싱을 살펴볼게요. 위험자산 주식, 위험자산 리츠, 안전자산 미국채로 구성되어 있고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SPLG가 4주가 늘어나 49주, 다우지수를 추정하는 DIA가 3주가 줄어들어 총 90주, 나스닥 지수를 추정하는 QQQM이 2주가 늘어나 26주, 지속이라고 쓴 거는 지속가능성 ESG를 얘기하는데 SUSL ETF를 신규 편입을 했어요. 33주를 매수했고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DIA를 SUSL로 종목 교체를 했거든요. 그 양만큼 늘어난 거고요. S&P 500 성장주 ETF인 스파이지가 13주로 동일, S&P 500 기술주 섹터 ETF인 XLK가 2주가 늘어나 49주, S&P 500 헬스 섹터 ETF인 XLV가 13주로 동일, 배당 ETF인 SCHD가 3주가 늘어나 44주, 월배당 ETF인 SPHD가 11주가 늘어나 763주, 월배당 배당 성장 ETF인 DGRW가 18주가 늘어나
509주, 배당 ETF인 HDV가 2주가 늘어나 24주를 보유 중이고요. 리츠 ETF인 VNQ는 5주를 사서 총 47주, 미국채 ETF는 TLT와 SPTL로 하고 있는데 둘 다 거의 동일한 미국 장기채 ETF인데요. SPTL이 한 주당 가격이 TLT보다 적어서 규모가 작은 포트폴리오는 SPTL을 TLT 대신에 쓰고 있는데요. SPTL은 4주를 더 매수해서 14주를 보유 중이고 TLT는 5주를 매도해서 644주를 보유 중이에요. 2021년 1월 예상 연배당은 3,344불로 전달 대비 493불이 줄었고요. 이게 실제 자산이 많이 준 건 아닌데 예상 연배당 사이트에서 계산되는 방식에서 예상 연배당이 줄어들었나 봐요. 실제 주식이 많이 줄어들진 않았거든요. 미국 배당 ETF의 총 자산은 20만 7,660불로 전달 대비 5,530불이 줄었고요. 예상 연배당률은 전달 대비 마이너스 2.7%가 줄어서 2.1%를 기록 중인데 예상 배당률이 줄어들수록 고평가가 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12월보다는 1월이 조금 장이 좋아서 예상 연배당률이 떨어진 것 같고 이게 계속해서 떨어질수록 조정이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지속가능성 ETF인 SUSL을 교체 편입한 게 특징이고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DIA를 SUSL로 교체한 거고요. 지수 ETF, 배당 ETF, 리츠 ETF를 전반적으로 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국채는 TLT를 매도했는데 단기 투자 포트폴리오에 TLT 비중을 줄이고 그만큼 주식 비중을 늘렸는데 거기서 생기는 비중 변화 때문에 TLT가 매도되게 됐어요. 이번에도 간단하게 심플리 월스트리트 홈페이지에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전체 총 자산은 20만 7,600불 있고 홀딩스는 자산 개수인데 14종목 보유 중이고요. 이렇게 보유 종목이 있는데 이 앞에 일주일간의 수익률이 나와 있는데 지금 다 마이너스죠.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일주일간 조정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번 일지에 캐피탈 게인이 좀 줄어들게 된 거죠. VNQ는 그래도 수익이 났네요. 여기에 토탈 기준은 2020년 1월 1일서부터의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토탈은 8.9%고 토탈로 따지면 거의 손해난 게 없어요. TLT만 손해났고 그 다음에 SUSL이 신규 편입한 거죠. 이것만 0.7% 손해났는데 나머지 주식 ETF들은 거의 토탈로는 캐피탈 게인이 수익이 난 상태고 SPTL과 TLT 같은 미국 장기채만 손해인 상황이죠. 토탈로 따지면 1년 동안 TLT가 3% 정도 손해가 나 있죠. 그리고 단기 투자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이 비중이 큰데 TLT, SPHD, DIA, DGRW 이렇게 4종목이 다른 종목 대비 거의 10배 이상 종목 비중이 큰 상황이고요. 리턴 신스 인셉션은 인셉션이 시작일인데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그때서부터 누적을 쭉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연수익률이 아니고 누적 수익률 개념인데 13개월 정도 누적된 거네요. 캐피탈 게인은 3.3%, 자본소득이죠. 7,900불 정도고 디비덴드 인컴은 1.06%의 수익, 2,500불 정도 수익 났고 요 합산한 게 토탈 리턴 총수익인데 4.37%의 수익 중이고 투자 금으로 따지면 1,400불 정도 수익이 났네요. 종목별 자산 현황 간단하게 리뷰해보면 이 사이트를 활용하는 이유가 제가 사고팔고 했던 모든 종목들의 수익을 누적해서 기록하기 편리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종목들은 현재는 팔고 없는 종목들이에요. 부도 있었고 VTV, VNQI, VBR, IF, QQQ 이런 게 있었죠. 총 샀던 금액이고 토탈 게인이 수익이죠. 이렇게 전부 다 수익 나고 팔았죠. 토탈 리턴은 수익률인데 20%에 판 것도 있고 10%대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건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TLT, SPHD, DIA, VNQ 이렇게 종목이 다 나와 있고 총 매수량도 나와 있고 종목별 주식수 나와 있고요. 현재 가치, 캐피탈 게인은 얼마가 됐는지, 그리고 배당은 얼마 받았는지, 합산해서는 얼마 수익이 났는지 이런 걸 다 기록해주고 있고 그리고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리밸런싱도 하고 매월 종목수가 다르잖아요. 그거를 평균 투자 일수로 기록을 해요. TLT 같은 경우는 0.6년 정도 투자를 했네요. 이게 중간에 비중이 많이 늘어서 그렇죠. 중간에 비중이 늘지 않은 거는 1년이 넘었을 텐데 지금 보면은 다 중간에 비중이 늘어서 1년 정도 기록된 게 없네요. 토탈 리턴 수익률까지 해서 쭉 기록이 되고 이렇게 종목별로 합산한 게 결국에는 현재 평가액이 20만 7천불이라는 거고 캐피탈 게인은 7,900불, 디비덴드 인컴은 2,500불 해서 총 수익은 1,400불 정도 났고 총수익률은 4.3%. 그리고 CAGR은 연 복리수익률이라고 보면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자본소득은 5.9%고
배당소득 1.9%에서 총으로 따지면 7.8% 정도의 CAGR이 났대요. 평균 투자 연도는 현재 0.5년이네요. 종목별로 이렇게 제가 사고판 거를 액수까지 다 정확하게 입력해서 소수점까지 다 입력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초록색은 산 거, 노란색은 판 거고 TLT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뭐 130불에 산 적도 있어요. 그렇게 사다가 3월 이후에 좀 팔았고 7월 달에 많이 샀고 단기 투자 포트폴리오에 TLT 비중을 3번 조정했거든요. 요때가 처음 낮췄을 때인데 요때 좀 많이 팔고 9월 28일에 그리고 두 번째 비중 조절이 12월 28일에 했고 요번 달에도 좀 조정해서 조금씩 비중을 줄였어요. TLT 비중은 더 이상 줄일 생각은 없고 이제부터는 조금 안정적으로 지금 정도 비중으로 리밸런싱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 3월, 4월, 5월, 6월, 7월만 해도 TLT의 수익이 굉장히 높았죠. 근데 고점에서 투자금이 너무 많이 증액되는 바람에 전 자산 배분 투자를 하니까 비중대로 매수를 하거든요. TLT도 많이 매수하게 돼서 고점 매수한 격이 돼서 지금은 그때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TLT는 캐피탈 게인이 마이너스 4,600불 났고 대신에 배당이 930불 받아서 총 수익은 마이너스 3,600불로 마이너스 2.9%의 손해가 나고 있는 거죠. SPHD는 월배당 ETF인데 쭉 샀고 거의 판 게 없는데 11월과 12월에 약간 이익 실현했어요. SPHD의 수익률은 지금 13개월 동안 14.3%의 수익을 거두고 있네요. DIA도 이것도 단기 투자 포트폴리오 있는 거라 투자금 종액 때 많이 산 건데 DIA도 14.1%의 수익률 거두고 있고 SCHD는 19%죠. 10%대 20%도 있고 부는 24% 수익 났다가 다 정리했고 이런 식으로 주식은 거의 다 수익이고 지금 현재는 장기채만 약간 손해인데 합산하면 수익인 거죠.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은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하나가 오르면 하나가 떨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포트폴리오 베타 볼라틸러티 분석해보면 0.07 정도로 계속해서 베타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체 시장 평균에 비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고 종목별로 마켓과 비교했을 때 마켓이 S&P 500이겠죠. S&P 500보다 높은 건 XLK 하나밖에 없고 다 베타가 낮아요. 전체 합산이 주토피아 포트폴리오인데 TLT랑 붙어있고 거의 안정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고 히스토리칼 포트폴리오 본료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표랑 비슷한데 이런 식으로 자산이 늘어났다는 거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거의 손해 없이 우상향을 하거든요. 이때 3월 달에 큰 위기가 있을 때도 거의 손해가 없죠. 그리고 9월 10월에 조정이 깊었는데도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종목은 교체해서 정리한 종목까지 다 나와서 이렇게 제가 했었고 이번에 SU, SL을 신규 편입을 한 거죠. 리턴의 기여도를 분석해보면 TLT가 혼자 손해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수익인데 TLT랑 SPHD랑 DIA, DGRW를 거의 동시에 편입했거든요. 그리고 이 일지에서 보이지 않는 국내상장 ETF가 이 두 개 합친 것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TLT가 이만큼의 손해가 났죠. 3,600불 정도. TLT 손해랑 SPHD 수익이랑 합산해서 0이라 치면 DIA랑 DGRW만큼의 수익이 난 거죠. 여기다가 국내 상장 ETF 수익이 이 두 개만큼 또 났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계좌가 플러스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종목별 구성 비중을 살펴보는 건데 TLT 비중이 47%로 가장 높죠. 2020년 3월에 위기 때문에도 TLT 비중이 70% 이상이었고 그 이후 제로금리가 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건데 단기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TLT 비중이 40% 이하로 내려갔고 장기 포트에선 40%거든요. 그래서 합산하면 30% 후반일 거예요. 근데 여기 47% 나오는 이유는 국내 ETF가 여기 안 보여서 그런 거고 미국 배당 ETF 중에서는 47% 보유 중이고 2020년 2월, 3월, 1월 때 일지 보면 TLT 혼자 75% 차지하고 주식들이 합산해서 25%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TLT는 절반 이하고 SPH나 DIA, DGRW 위주로 주식이 많이 늘어났고 나머지 단기 투자 포트폴리오의 주식 비중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제 포트폴리오에 PBR은 1 정도 나오더라고요. 미국 마켓 평균이 2.3인데 제 포트폴리오를 과거 5년간 수익률 비교를 해봤을 때 연평균 10.9% 정도의 수익이 났었대요. ROE는 제 포트폴리오가 11%가 나오고 있고
있고, 예상 연배당은 프로펠러닷컴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2021년 1월 포트폴리오 밸류는 206,700불, 예상 연배당 1년간 앞으로 나올 배당금은 3,344불이고 배당률은 2.01%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 사이트는 배당 투자할 때 사용하기가 편리해요.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종목별로 입력을 한 거거든요. 종목별로 개수를 입력하면 이렇게 예상 연배당도 나오고 요번 달엔 배당 얼마 나올 거다 예측이 돼서 나중에 은퇴 후에 배당금으로 생활할 때 이런 사이트 보면서 월 수익 같은 거를 예측할 수 있겠죠. 2월 달에는 246불 나올 거고 3월 달에는 360불 배당, 4월 달에 230불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고 2021년 2월 달에는 DGRW와 DIA, SPHD, SPTL, TLT의 배당이 예정이 되어 있네요. 이 5개 ETF가 월배당 ETF네요. 배당금은 DGRW 6불 나올 거고 DIA는 11불, SPHD는 113불 나올 거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상 연배당은 현재 3,344불이고 2018년서부터 미국 배당 투자일지를 기록했는데 첫 예상 연배당 1,000불을 달성하는데 걸린 시간이 506일이나 걸렸어요. 2020년 3월 11일에 달성했고요. 적립식으로 모으다 보니까 예상 연배당을 쌓아가는데 처음엔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조금씩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그 빨라지는 속도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었는데요. 투자금이 증액된 게 8월 20일 때인가 봐요. 이때 3,000불로 갑자기 늘었잖아요. 근데 요 전까지는 연속적인 데이터가 있는데 계속해서 달성 시간이 짧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400불 달성하는 데는 22일 걸려서 지금도 보면 200불 달성하는 데 걸린 시간이 확 줄어들죠. 상반기 투자를 7월달까지 마친 다음에 하반기서부터는 투자금 증액해서 새롭게 데이터를 쌓고 있는데 투자금이 너무 많이 늘고 적립하는 금액이 작다 보니까 이때서부터는 예상 연배당에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3,000불에서 3,400불 달성하는 데는 한 달밖에 안 걸렸는데 3,800불을 달성하는 데는 3달이 걸렸어요. 이때 아마 9월, 10월 조정이 있어서 달성하는데 오래 걸린 것 같고 또 한 달 후에는 예상 연배당이 줄어들었어요. 이건 아마 프로펠러닷컴 사이트에서 예상 연배당 액수가 줄어들어서 일어난 일 같은데 다시 또 예상 연배당을 쌓아가야 될 것 같고 목표 연배당은 1년에 10만 불을 받는 게 목표인데 현재 투자를 시작한 지 810일이 지났거든요. 2년이 좀 넘었네요. 3,344불로 약 3.34%를 달성하게 됐어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달성하는 거 목표로 쌓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 달성될지는 모르겠지만 810일 동안 3%가 달성됐으니까 2년에 3%잖아요. 근데 제가 40대니까 60대까지 만약에 은퇴를 안 한다 하면 거의 10배 정도 적립하겠네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계산해도 한 34% 정도 달성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투자 수익금이나 제가 적립하는 금액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많이 결과가 달라지겠죠. 배당률이라는 게 또 기업이 배당률을 매년 올리니까 조금씩 증가할 수도 있고 해서 최종 목표 10만 불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일지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록할 건데 유튜브가 그때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업로드할 수 있는 한계까지 계속해서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배당 투자일지 2021년 1월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미국 배당 투자일지는 앞으로 조금 더 슬림하게 예상 연배당이 올라가는 거 위주로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과 기록을 예전에 같이 공유해드렸는데 그거는 일지를 따로 떼어서 장기 투자일지로 업로드할 예정이고 기존의 배당 투자일지를 나눠서 업로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곧 이어서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의 투자일지도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